7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7번째 강의는 6번째 또 5번째 강의에서 계속 실제 책 표지를 디자인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7번째 강의에서는요,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법.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 있죠? 그것을 어떻게 업로드하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빠졌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글꼴을 어떻게 캔바에 업로드 시켜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활용을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유료와 무료 회원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강의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앞강에서 실제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글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텍스트. 항상 텍스트를 눌러야 우리는 텍스트 상자를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텍스트 상자 추가라고 되어 있죠. 클릭하시면 텍스트 상자가 하나 나옵니다. 임의의 글꼴이 그저 들어간 텍스트 상자가 만들어져요. 자, 여기 보시면 밑으로 좀 더 내릴게요. 기본 텍스트 스타일이라고 나와요. 이런 브랜드 글꼴 추가는 보지 마세요. 뭐 의미 없습니다. 기본 텍스트 스타일 제목 추가, 이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제목 크기만큼 그냥 크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부제목 추가, 약간의 본문 텍스트 추가, 뭐 이렇게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리시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글꼴 스타일들이 좀 있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이거 뭐 프로라서 좀 그렇다. 이 다 노란색 왕관 표시가 있네. 요 밑에는요, 왕관 표시 없는 것들 중에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이렇게, 예, 글꼴 스타일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나는 활용하겠다. 아니죠? 이런 것들을, 그죠? 자꾸 엉뚱한 게 움직이네. 그죠? 지금 이렇게 클릭이 안 되잖아요. 이때 뭐 이용해라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 클릭이 자꾸 안 돼. 뭐요? 위치. 그죠? 레이어. 자꾸 내가 원하는 글자가 뭐였습니까? 크리스마스. 이게 저 클릭이 안 됐잖아요. 그럼 얘 클릭하면, 여기서 클릭하면 지금 클릭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어의 기능이 참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시 위치를 누르면 사라지고요. 그죠? 이렇게 스타일은 활용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뭐 스타일까지 뭐 활용할 건 아니고요. 다 치우고. 그죠? 내가 텍스트 상자 추가해서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잘 보이는 대로 옮겨 놓을게요. 그러면 이 텍스트를, 이미지를 클릭할 때는 상단에 이런 메뉴들이 뜹니다. 근데 텍스트를 클릭하는 순간 상단의 메뉴들이 또 달라져요. 물론 뒤에는 동일하지만 이 부분은 더 이상 활용 안 할 거니까요. 볼 건 다 봤습니다. 여기 다른 거 없어요. 텍스트 누르면 텍스트 상자 추가, 그 다음에 다른 텍스트 스타일, 이런 부분들밖에 볼 게 없어요. 숨기기. 우리는 더 볼 필요 없다. 숨기기. 그러면 텍스트가 만들어져 있다. 클릭하니까 보십시오. 지금 현재 텍스트의 글꼴이 뭐냐? 제주 한라산이라는 글꼴입니다. 그죠? 그 다음 옆에 있는 이 메뉴는요, 글꼴 크기죠. 이렇게 뭐 이렇게 늘려도 되고, 여기 입력하기 해서 50 이렇게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이것은요, 텍스트 색상 클릭하면 아까 여기서 봤던 색상표처럼 똑같이 나와요. 글꼴의 색상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집니다. 왼쪽 메뉴는 없어지고, 이 부분은요, 굵게, 이 제주 한라산 글꼴은 아예 굵게 만들 수 없어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글꼴의 프로그램 자체가. 그 다음에 기울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줄 긋기, 밑줄 긋을 수 있다는, 밑줄 긋고 빼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대문자 소문자 바꿀 수 있고, 정렬, 자 가운데 정렬. 또 지금 이 글꼴은 뭐 여러 가지 그게 아니라서 제가 여기에 있는 글꼴 가지고 올게요. 그냥 쭉 긁어서 PDF 파일이지만 긁어가지고, 그죠? 복사한 다음에, 복사가 바로 될라나 한번 볼게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바로 이 글꼴 이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글자 크기가 너무 커. 20으로 바꿨습니다. 적용이 안 되지. 20. 여기서 바로 20이. 전체를 클릭한 상태에서 20. 20으로 이렇게 줄였어요. 자, 이렇게 놓고
검은색이다 보니까 잘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실제 책 표지에는요. 이 바탕에 잘 보이는 노란색과 흰색을 쓴 거예요. 검은색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색을 뭘로 바꾸겠다?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흰색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다음에 이 한라산, 제주 한라산 글꼴 별로야 나는. 그러면요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 글꼴을 이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글꼴을 바꾸고 싶다. 클릭하시면 글꼴이 왼쪽에 메뉴에 또 뜹니다. 이렇게 다양한 글꼴이. 그죠? 업로드된 글꼴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글꼴은 뭐냐? 제가 가지고 있던 글꼴을 업로드해 놓은 거예요. 캔바에. 저만 쓸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글꼴을 내 캔바 계정에 업로드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외에 그죠? 이제 이 밑에 있는 이 모든 글꼴은 캔바에서 제공하는 글꼴이에요. 캔바에서 제공하는. 이 글꼴 가지고 사용하셔도 돼요.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글꼴이 또 딱 명칭을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여기 클릭해서 검색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캔바에서 제공해 주는 분류대로 난 찾아보고 싶어. 나는 필기체 위주로 찾아보고 싶어. 그러면 필기체 하면 캔바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필기체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다음 다시 아까 앞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요. 여기 화살표 뒤로니까 클릭. 그다음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옆에 숨어 있는 메뉴들도 나옵니다. 슬랩 세리프, 산스 세리프. 여러분 세리프라고 되어 있지만 산스 세리프는 고딕체, 슬랩 세리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명조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나는 이야 이 소월체 괜찮은 것 같네. 클릭하면 그죠?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검색하거나 저는 이 전체 글꼴이 요 글꼴이나 요 글꼴이나 아마 경기체를 했을 겁니다. 검색해 볼게요. 경기. 경기 천년제목 경기 바타. 이 두 글꼴은 캔바에 제가 저장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거예요. 경기 바탕 클릭. 이렇게. 글꼴이 크죠? 책 표지에 비해서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으로 보면 확인이 안 돼요. 만들어 두고 항상 뭐 해야 된다? 출력해서 확인해야 돼요. 내 눈에 보이게 사이즈를 맞춰가지고 출력해야 돼요. 일단 지금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 텍스트 스타일은 뭐냐? 아까 봤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볼 필요 없고요. 글꼴은 이렇게 확인한다. 그 다음 자 다시 이 부분은 숨기고 한 번 더 누르면 내가 눌러서 띄웠던 걸 다시 숨기려고 하려면 그 메뉴를 다시 누르면 돼요. 그럼 다시 숨습니다. 이대로 두고 글자와 글자 사이에 줄 간격이 너무 좁아. 이 부분은요 바로 요게 줄 간격입니다. 간격. 아까 이거 하다가 정렬하다가 딴 데로 넘어가 버렸네. 자, 간격을 클릭하시면 글자 간격이 있고 줄 간격이 있어요. 글자 간격은 뭡니까? 자간이에요. 자간. 그죠?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느리면요 자간이 늘어나요. 줄이면요 자간이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것도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뭐? 화면이 아니라 출력해서 최종 확인해야 됩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과 종이로 출력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 다음 줄 간격 너무 촘촘한 것 같으니까 줄 간격은 느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늘어나잖아. 늘어난대. 조금 줄일게요. 글자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아. 내가 볼 때도. 이게 뒷표지인데 뒷표지에 글자가 너무 적어. 뭐 이 정도로. 해놓고 여러분 맞추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책등 가이드 선이잖아요. 책등으로 이게 넘어 들어가면 안 되지. 큰일 나죠. 큰일 나. 이렇게 해두고 그다음 아까 정렬은 지금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정렬 누르고 나면 그죠? 알아서 왼쪽으로 한번 갔다가 그다음에 전체 이 양끝선을 맞추겠다. 정렬. 그다음 오른쪽 정렬. 한 번 더 누르면 가운데 정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목록 표시. 앞에 점을 땡땡땡 찍겠다. 그죠? 그럼 이렇게. 그다음에 순서, 번호 1, 2, 3, 4. 한 번 더 하면 다시 원상복구. 이 정도로 넣을 수 있어요. 그다음 효과를 클릭해 볼게요.
텍스트에 그림자를 넣고 싶니? 들어 올리고 싶니? 그죠? 이 다 효과. 에코. 이런 식으로 에코를 넣을 수 있고, 네온 사인 번쩍번쩍거리는 거.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더 추가할 수 있다. 그죠? 에코가 사라지지가 않지. 없음 누르면 다 사라집니다. 그죠? 없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뭐 곡선으로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 없음. 저는 뭐 넣어본 적은 없습니다. 자, 효과 없애겠다. 다시 누르면 메뉴는 사라져.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죠? 애니메이션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떠오르기. 근데 우리가 뭐 프리젠테이션 할 것도 아니고 종이책 만들 건데 넣을 필요가 없죠, 사실. 아무런 넣을 필요 없어요. 말씀드렸죠? 애니메이션이라 돼 있으면 아무런 애니메이션 효과가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딱 넣었다면 이 부분에 내가 넣은 애니메이션 효과가 이름이 있어요. 애니메이션이라고 안 적혀 있으면 나는 몰랐는데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고 싶다. 그럼 애니메이션 제거 누르면 다시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메뉴 숨기고 싶다. 그럼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숨겨지는 거죠. 만들었대. 그런데 이 부분은 제목이야. 한 칸 여유를 주고 다른 텍스트로 바꾸고 싶어. 글꼴로. 그러면요. 경기 바탕 말고 나는 경기 천년 제목으로 바꿀래. 예. 그죠? 그리고 글꼴 크기도 더 키우고 두께도 좀 더 두껍게 굵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너무 밋밋해. 5가지 키워드는 노란색으로 바꿀래. 그래야 사람 눈에 확 들어오니까 5가지 키워드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색상 해서 노란색 넣어보는 거야. 일단 넣어보는 거야. 아, 너무 진하잖아요. 나는 좀 더 가벼운 노란색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다시 클릭하고 영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색상 다시 클릭. 지금 여기서는 더 볼 수가 없어. 그죠? 더 볼 수가 없어.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 색감을 볼 수 있도록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어디로 들어간다? 바로 여기. 새로운 색상 추가로 플러스를 딱 클릭하시면 이제 뜹니다. 바로 이 팔레트가 떠요. 그러면요, 지금은 요 색상이야. 이 색상에 코드 번호가 요 번호인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가벼운 색으로 나는 가고 싶어. 그러면요, 좀 더 가벼운 색으로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도 색상 자체가 조금 어둡다. 예, 보시면 여기 색깔이 바뀌는 게 보이죠? 보십시오. 색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부분 이 부분을 움직이면 여기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너무 어두워. 너무 진해. 약간 밝은색 톤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좀 더 밝은색. 그죠? 아, 근데 이게 노란색 같지가 않아. 그러면 더 확실한 노란색으로 가고 싶어. 그럼 잘 보세요. 이 부분에서 색상 부분을 수정할 수 있어요. 누른 채로 좀 더 밝은 노란색. 그죠? 좀 더 밝은. 응, 좀 더 밝은. 가서 여기서 또 움직이면 색상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이렇게 하겠다. 그죠? 다시 글꼴 클릭. 이렇게 하면 요 부분이 나왔다가 없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집어넣으시면 돼요. 실제로는요. 비슷하긴 하다. 그죠? 좀 비슷해요. 그다음에 내가 좀 더 포인트를 두고 싶은 곳에 이렇게 색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다음 밑에 부분에 요 내용은 제 책에 들어가며에 있는 부분을 따온 거예요. 지금 PDF 그대로 긁어서 컨트롤 C에서 붙일게요. 요 부분에 넣고 싶잖아요. 그죠? V. 자, 아까 우리 글꼴은 경기 바탕이었어. 그 다음에 20 너무 커. 그죠? 뭐, 한 15 정도. 15도 크네. 그죠? 15도 커요, 여러분. 화면에서 보니까 이렇지. 실제 책으로 만들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 밖에 클릭하고 이 전체가 세팅된 상태에서, 그죠?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 흰색으로 얼마든지 만들어주고. 그죠? 좀 줄일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실제 우리 책에서는요, 구름 이미지가 이만큼 치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흰색 상이 맞았고, 지금 구름 때문에 잘 안 보여. 그러면요, 구름 이미지를 줄여야지. 더. 이렇게. 그죠? 얼마든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너무 밑으로 내려왔네. 이렇게.
얼마든지 여러분이 세팅해서 넣을 수 있고, 그 다음 책등 봅시다. 책등은 일단 여기에 적혀 있는 텍스트 상자 컨트롤 C, 컨트롤 V 붙이기 해도 되고요. 새 텍스트 상자를 뭐 이렇게 추가하셔도 돼요. 그죠? 뭐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다. 그러면 텍스트 상자 추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책 등에 어떻게 넣어야 됩니까? 세로 쓰기로 넣고 싶다 이거예요. 얘는 지금 가로 쓰기잖아요. 물론 가로 쓰기도 어떻게 한 글자 하고 치고 그죠? 이렇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엔터 키를 쳐서 이렇게 가능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 말고 뭐가 있냐? 이거 클릭한 채로 요거 있죠. 세로 텍스트로 바꾸기예요. 바로 누르면 세로 텍스트로 바뀝니다.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딱 해놓고 이렇게 옮깁니다. 가운데가 어딘지 딱 캔바가 알아서 보여주죠. 여기가 가운데 딱 정가운데예요. 세팅. 그 다음에 내용은 진로도 띄우고 나답게. 띄우니까 지금 여기가 이렇게 돼 있죠. 옆으로 세로 쓰기니까 왼쪽으로 간 거예요. 엔터키를 누르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분명히 여기는 띄워쓰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이 부분은 일단 지워놓고, 이 글은요 여기까지만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쓰고, 그죠? 여기까지만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이 텍스트를 하나 더 만들면 되죠. 그죠? 만들어서 어느 정도 띄워쓰기 라인에 딱 두고 이 부분에 나답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가로쓰기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텍스트 상자 추가 돼 있죠? 이 상태에서 그냥 질 띄고 엔터키 치고 로, 또 엔터키 치고 도, 엔터키 한 번 더 치고 나 답게 이렇게 만들어도 한 줄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간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요 자간을 줄이면 되죠. 아까 전에 자간 어디서 썼습니까? 요거 간격, 자간을 줄이면 세로 자간은 안 줄어드네. 그럼 줄 간격을 해볼까요? 줄 간격이네요. 그렇죠? 세로로 했을 때는 줄 간격이 아니라, 글자 간격이 아니라 뭘로? 이게 한 줄 엔터키를 쳤잖아요. 그렇죠? 엔터를 쳐서 한 줄 한 줄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글자 간격이 아니라 옆으로 붙어 있을 때는 글자 간격, 엔터키를 쳤기 때문에 한 줄 한 줄이기 때문에 줄 간격으로. 그렇죠? 여러분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변명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도 너무 크다 이거예요. 그죠? 너무 간격이 크면 여기에 커서를 두고 깜빡깜빡 이 부분만 뭐 바꾸면 됩니까? 간격, 줄 간격을 바꾸면 되죠. 이렇게 줄이면 되잖아요. 그죠? 뭐 이런 방법을 쓰든 아니면 두 개를 만들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책 등은요 이렇게 세로로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가로로 쓴 상태로 옆으로 돌리는 책 등도 많아요. 책을 보면요. 자, 여러분 제가 샘플로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세로로 쓰는 거 말고 보이시는지 모르겠다. 보이십니까? 어디가 위에고 여기가 위에니까. 그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보이는지. 요 방식을 만드는 채택하는 책 등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방식이 좋은 게 뭐냐면 부제목을 옆에 밑에 적을 수 있어요. 부제목을 세로로 쓸 때보다. 세로로 쓰면 부제목 붙이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지금 제 책은 부제목이 없어요. 부제목이 있을 경우에 지금 이 표지에는 부제목이 없지만 이렇게 만들어 두고 요 밑에 부제목을 이렇게 적기도 해요. 어떻게 만드냐? 쉽죠? 어떻게? 자,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글, 텍스트 상자 추가하기 만들어졌어요. 숨기고. 자, 진로도 나답게 그냥 쳐볼게요. 진로도.
요 녀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리면 되잖아요. 회전을 주면. 회전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위치에 있었어요. 위치 클릭. 위치 정렬. 그죠? 정렬. 레이어가 아닙니다. 정렬 메뉴에 여기 회전 있었잖아요. 우리는요 90도로 주겠다 이거. 90도. 응,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요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상태에 책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이 방식이 좋다 아니면 나는 이 방식이 좋다. 그죠?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책 제목 폰트로 괜찮네. 예, 저만 괜찮나요? 아무튼 그 다음에 여기는요 똑같이 저자명 이윤우, 어떤 책은 이윤우 저, 어떤 책은 이윤우 지음.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요 여러분 출판사 명을 집어넣으세요. 로고 파일이 있으면 로고 파일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자, 제가 출판사 명만 넣을 때는 더 설명 안 드립니다. 왜? 여기에 똑같이 텍스트 상자 만들어서 뭐 공간 나다움, 그죠? 뭐 민음사,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니까 로고를 내가 로고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로고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로고 파일을 여기다 넣고 싶어요. 자, 이럴 때 바로 활용하는 게 여기 업로드 항목입니다. 여러분, 브랜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지금 하나하나 만드는 거 설명드리니까 업로드 항목. 클릭을 딱 하면, 그죠? 저는 이미 여러 개를 업로드 해놨어요. 파일 업로드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파일 업로드를 클릭하면 창이 열립니다. 이 창이 바로 뭡니까? 당신이 캔바에 업로드하고 싶은 파일을 클릭해라. 클릭하고 열기 누르면요. 여기에 파일이 업로드가 됩니다. 이미지뿐만 아니고 동영상도 업로드 시킬 수 있고요. 오디오도 업로드 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종이책을 만들기 때문에 동영상과 오디오를 업로드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업로드를 시켜 놓으면 내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무조건 내가 업로드해 놓은 것은 다 기록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도 로고를 많이 바꿔가지고 아주 다양한 로고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최근 거 제가 이거 업로드한 겁니다. 업로드한 거 클릭. 그러면 보십시오. 업로드한 게 여기 떠요. 어마어마하게 사실 지금 큰 로고예요. 그럼 줄여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이렇게 붙이면 끝입니다. 붙이면 끝이에요. 그죠? 이렇게 붙이면 끝이에요. 이렇게 흔들린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나는 여러분 요 뒤에 지금 새까맣게 보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PNG 파일이에요. 여러분 PNG 파일은 투명 배경을 제공한다고 제가 파트 1에서 설명을 드렸던가? 파트 2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죠? JPG 대표적인 이 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다. 그 이미지 파일의 양대 산맥 JPG와 PNG가 있습니다. 그죠? PNG는 배경, 투명 배경을 제공한다. 여러분, 제가 강의에는 짧게 설명드려도 책에 다 있습니다. 책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기 투명 배경을 제공하는 PN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배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클릭하면 보십시오. 배경에 따라서 딱 나오죠. 아주 깔끔하죠. 이렇게. 네. 근데 얘는 흰색 배경에 주로 쓸 수 있지 이런 색 배경에는 이 색을 쓰면 안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뭐든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만든 로고, 요 로고, 그죠? 이것도 예쁘죠? 근데 예쁜데 예쁘다고 무조건 로고 쓰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책등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렇게 넣잖아요. 깃털이며 밑에 적혀 있는 글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꿔갑니다, 자꾸. 일단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러분, 책등에도 실제 제 책에는 이렇게 지금 넣진 않았습니다. 책등에 예입니다. 책등에도 있지만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어디 앞 표지에도 붙어야 돼요. 캔바는 라인을 얘가 이렇게 찾아줍니다. 위치를 이렇게 찾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책등 끝. 책 표지도 뭐 크게 다를 게 없죠. 그죠? 추가, 텍스트 추가.
해서 옮겨가지고 여기에 진로도 나답게. 그죠? 진로도 나답게. 그래서 이때는 한 30으로 줘볼게요. 30도 작네. 한 50. 그죠? 보면서. 화면으로 보면서 만들지만 최종은 출력해서 확인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50하면 굉장히 크겠다. 이게 책 표지인데 너무너무 크다. 뭐 크게 만들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만, 그죠? 흰색으로 하고, 아마 저는 폰트는요, 아까 했던 경기 천년 바탕, 아니구나. 그렇지. 경기 천년 바탕. 요걸로, 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자명.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책에 보시면 책 내용을 설명하는, 확대해서 보시면 제 책을 한 개의 문장으로 압축해서 표현하는 파커 파머라는 분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에게 말할 수 있으려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말부터 들어야 된다. 내 과거, 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야, 즉 떠올려보고 경험들을 반추해봐야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나에게 말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예? 자, 요런 걸 저는 부제목을 안 적었어요. 아쉽게도. 여러분 부제목 꼭 만드세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내 책이 한 권이라도 더 팔리게 만들고 싶다면. 그죠? 자, 요게 저는 흰색 바탕이니까 검은색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뭘 말씀드렸냐? 요소, 업로드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브랜드까지 하고 요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브랜드 클릭. 아쉽게도 말씀드렸죠. 유료 회원만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노란색 왕관이 안 뜨네요. 노란색 왕관이. 무료도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워낙 캔바가 자주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이 브랜드 키트 같은 경우에는 유료 회원만 가능해요. 무료 회원은 다른 거 이용할 필요 없어요. 뭐 때문에? 바로 글꼴 추가 때문에. 클릭해 볼게요. 내가 무료더라도 이거 활용할 수 있는 법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료로 전환할 수도 있으니까. 브랜드 글꼴 추가하면 글꼴이 쭉 나와요. 그죠? 내가 추가하고 싶은 글꼴이 있다. 그러면요. 여기 플러스 누르면 새 항목 추가에 글꼴 업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요걸 누르셔야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캔바에 업로드 시킨 글꼴들이에요. 이롭게 바탕채, 서울 한강채, 그죠? 코펍 도둠. 코펍 바탕만 있고 코펍 도둠은 여기 없어요. 캔바에. 그래서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다시 업데이트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캔바의 글꼴은 캔바에서 계속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내가 원하는 게 언제 올라올 줄 알고. 그렇죠? 그렇게 부크크채 하고 다 올린 거예요. 자, 내가 새로 업로드하고 싶다. 여기 바로 새 항목 추가. 클릭하시면 여러분 한글 프로그램으로 내지 편집하기라는 파트 1에 자세하게 한글 글꼴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설명드렸어요. 여기서 그것까지 설명 안 드립니다. 아쉽지만 그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아니면 책을 보세요. 책에 다 있어요. 자, 보통 글꼴 우리가 설치할 때 어디에 옮겨 넣어야 그게 작동이 됐습니까? 어디? C, 드라이브 C. 그죠? 여기에 있는 글꼴 이쪽으로 옮겨 넣어야 되잖아요. C에. 윈도우. 그 다음 폰트. 그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신 분 중에 폰트가 왜 안 보이지? 폰트가 왜 안 보이지? 잠깐만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새 항목 추가했을 때는 이상하게 윈도우 폴더에 폰트가 없어요. D 다음에 바로 E야. 그런데 실제 제가 폴더를 열면요. 실제 폴더를 새로 띄우는 거예요. 폴더를 새로 띄우면 나가서 C 드라이브에 윈도우즈 폴더에 그죠? 쭉 내려오면 폰트 폴더가 여기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안 보이거든요. 그럼 방법이 없어. 여기 폰트에 있는 글꼴을
바탕화면이나 다른 폴더에 옮겨놓고 여기서 다시 업로드해야 될 것 같아. 자, 폰트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 컴퓨터에 다운로드 되어 있는 수많은 글꼴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 중에서 캔바에 없는데 내가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글꼴을 그죠? 복사하는 거예요. 뭐 몇 개 보이는 대로 코펍 도둠체 그죠? 이 녀석 컨트롤 C 복사해서 지금 이거 왜 합니까? 여기서 새 항목 추가할 때니까 이 폴더가 안 보이니까 내가 뭐 다운로드는 업로드 시켜야 되니까 잘 보이는 이런 바탕화면 같은데 그죠? 붙여 넣는 거예요. 잠깐만요. 복사가 안 된 것 같다. 바탕화면 이렇게 하나 빼놨어요. 뭐 여러분이 원하는 폴더에 어디든 빼놔도 됩니다. 그럼 이 바탕화면에 있으니까 다시 지금 캔바에서 새 항목 추가를 했을 때 제 컴퓨터에 윈도우 폰트만 들어가 있는 그 폴더가 인식이 안 되니까 저 따로 뺐어요. 여기 보이네요. 클릭해서 열기 바로 하면요 업로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캔바에서 글꼴을 검색했을 때 여기 보시면 글꼴 검색했을 때 이제 내가 업로드한 글꼴이 여기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브랜드의 글꼴 추가입니다. 아주 요긴하고 아주 필요해요. 왜? 캔바에서 제공하는 글꼴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글꼴이 없거든. 그죠? 그럴 때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확인을 조금 전에 했어요. 멈춰두고. 지금 제 유료 계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구글 크롬으로 띄웠어요. 그 다음, 아예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저는요, 무료 계정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여러분, 같은 구글 크롬으로는 한 계정으로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구글로는 저는 유료로 들어가고 무료 계정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엣지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두 개 계정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보시면 보세요. 브랜드 무료잖아요. 바로 노란색 왕관이 있다 이거예요. 보시면 여기서 바로 들어가구나. 뭐 하나 띄우겠습니다. 이렇게 띄우고 구성은 동일합니다. 엣지든 구글이든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 떴다고 치고 아까 브랜드 들어가면 보세요. 다 노란색 왕관. 즉 뭐 유료만 가능하다. 유료만. 지금 다시 제 유료 계정으로 들어오니까 저는 아예 유료다 보니까 왕관 자체가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부분은 유료만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 굳이 유료로 넘어오지 마세요. 폰트도 굉장히 많아요. 처음 책 만드는데 매달 돈 14,000 얼마 원씩 내고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면 있는 것 위주로 쓰고 저는 오히려 뭐 때문에 유료로 전환했다?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 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은. 그것 때문에 저는 유료 계정으로 좀 전환을 처음에 했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해보시다가.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업로드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8강에서는 요 책 말고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전자책 판형이 달라요. 사이즈가. 요 판형으로 또 한 번 더 실습하기 하고 나머지 메뉴들 그죠? 확인하면 전반적인 캔바로 작업 페이지 열어서 디자인하는 것은 끝이 납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